지금 당장 그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뭐 자식이나 손주가 미국에서 유학 가 있는 그 가족이 있을 경우에 매달 얼마씩 붙여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심할 겁니다. 가령 뭐 예전에는 1,400원, 1,300원이었으면 1달러를 바꿀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실물 경제에서는 뭐 한 1,500원 이상 내야만 1달러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만저만 우리 경제에 지금 주름살을 안기고 장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오늘 경제 전문 기자 장원주 실장님하고 그 문제를 정말 이건 우리 실생하라고 이제 아주 그냥 100% 맞닿아 있는 얘기여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제목을 보니까 고삐 풀린 환율 그랬 더군요. 예. 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까? 아 정말 고삐가 풀렸다는 표현 말고는 이걸 다른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 환율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뭐 경제학을 전공하고 경제학 공부를 했습니다만 환율 이 개념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 환율이 오르는 게 뭐지? 근데 정말 이거를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하려면 환율 오른다보다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걸로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로 지금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연합뉴스 나온 거는 지난달 뭐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뭐 실질 실효환율.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원화로 실제로 얼마큼 이 국제에서 살 수 있느냐.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아마 유학 보낸 가족 있는 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유학 보낸 비용 그 자녀들한테 보내는 비용이 아니 똑같이 이를테면 한 학기에 뭐 한 $10,000 보낸다. 그럼 그 전에는 1,300만 원 보내면 되는 게 지금은 1,500만 원 보내야 된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게 와닿는 액수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차 운전하시는 분은 다 느끼실 텐데 요새 차 몰고 다니다 기름 넣으려고 하면 옛날에는 1,600원대인 좀 싼 주유소가 꽤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1,600원대는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 어려울 정도고 하한선이 거의 1,700원 1,700원 후반대예요. 1,700원대 초반만 봐도 너무 반가워서 거기서 넣고 싶은 지경이에요. 왜냐?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우리 구매력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 일이 지금 그냥 뭐 단순한 뭐 잠깐 환율의 영향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아니야? 지금요. 처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잠시 지나가는 물결 아니야 그랬거든요. 지금 소위 요새 뉴노멀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환율의 뉴노멀 좀 새로운 기준이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 지금 오늘도 보니까 지금 1,473원 이런데 내년 되면 1,500원대 넘어갈 거라는 관측이 많고 기업 있는 분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기업에 있는 분들은 1,600원도 각오해야 된다. 1,600원도. 1달러에 1,600원도 각오해야 된다. 그러면 자꾸만 IMF 때가 생각나요. 그때 그렇게 됐잖아요. 1대 2천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IMF 때 한 뭐 대략 사실 우리가 IMF 1997년 IMF 그 외환위기 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굉장히 정말 끝간데 없이 성장하는 나라인 줄 알았잖아요. 거품이 넘치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곧 선진국이 되고 곧 뭐 우리나라는 뭐 일본 따위는 우스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 같은 그 치솟던 그때 1달러에 막 880원 막 이랬던 맞습니다. 거예요. 1,000원이 안 됐어요. 1,000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달러 바꿀 때 우리 좋았죠. 외국 나갈 때 좋았어요. 아니 한 여행객으로 1,000달러 갖고 가고 싶으면 88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외환위기가 오니까 미친 듯이 원화 가치가 팍 떨어지고 아무도 대한민국 시장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우리 시장에 대한 가치 신뢰가 떨어지고 원화가 팍 떨어지니까 2,000원까지 치솟은 거 아니에요. 원화 가치는 반토막 난 거죠. 이게 보통 후진국 중에 아주 이상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어느 나라 뭐 특정 국가를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을 당했다가 그러다가 IMF 위기를 거치면서 그래서 그때도 한 1,500, 1,600 이전절이었던 거가 다시 내려와서 우리가 그래도 제대로 된 경제로 좀 다시 자리 잡다가 기억나실 겁니다. 2008년 리만 사태에서 벌어진 또 국제 금융위기. 그때 또 우리 원화 가치가 팍 떨어져서 환율은 올랐던. 근데 그 시절 못지않거나 지금 그 시절보다 더한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 이 부분에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에 했던 얘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때 이제 물론 맥락은 이랬습니다. 12.3 계엄이 터지고 한국에 대한 국제 글로벌 경제 시장에 당연히 시각이 불안해지죠. 대한민국 정치 괜찮아?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원화 가치가 떨어지죠.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환율이
폭등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재판 받으면서 바로 계엄이 해제돼서 별일 없었다. 그거에 대한 응답이긴 했어요. 근데 이재명 당시 대표가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면 왜 협박죄나 미수죄가 있냐? 그러면서 환율이 폭등해서 모든 국민들 재산 7%가 날아갔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냐? 라고 일갈했었어요. 그게 누가 한 얘기라고요? 이재명 당시 대표, 지금 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환율이 폭등해서 모든 국민들 재산 7%가 날아갔는데 아무 일도 없던 것이냐?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보다 그때 못지않게 그때만큼이나 그때보다 더 환율이 폭등하고 원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화법을 빌면 그 기준으로 지금 국민들 재산 지금 7, 8%가 막 날아가고 더 날아갈 수도 있어요. 걱정하는 것처럼 환율이 막 1,500 넘어서고 1,600이 되는 상황이 혹시라도 온다면 절대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길 바란다는 전제로 그런다면 국민들 재산 10% 15%가 날아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지금 국민들 재산 7% 날아갔다고 그렇게 크게 포효하셨던 분이 현직 대통령으로 계시면 환율이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최소한 대통령 입장에서 그때 나 이렇게 걱정했는데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은 예를 들어 그때 이렇게 다르니까 좀 안심하셔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은 안 일어나도록 막아내야겠다. 이런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방구도 안 하시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쉽게 말하면 재산이 7, 8%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지갑에 있던 이 돈을 가지고 그전에는 내가 당장 급유하려고 그러면 자동차에 기름 넣을 때 예를 들어서 리터당 600원만 주면 됐는데 좀 비싸니 1,800원을 줘야 되네. 그럼 지갑에서 그만큼 돈 날아간 셈이잖아요. 저 사는 동네에서도 어제 제가 휘발유를 넣었는데 그 전에는 그 주유소가 1,630원이었거든요. 어제 가니까 1,770원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렇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유학생 자녀가 있거나 그런 가족이 있는 사람들 뭐 당연히 부담 늘어나죠.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정유업계라든지 뭐 면세점 업계라든지 이렇게 항공업계도 항공업계 말할 것 같다. 항공업계는 하루 달러로 사다가 기름 넣어서 그 기름 떼서 비행기 왔다 갔다 항공유가 그거 엄청 비싸잖아요. 엄청 비싸죠. 그거 우리 원화 들고 가면 1,000원어치도 안 줘요. 다 달러 갖고 가야 주는 거거든요. 그 기름 넣어주는 거거든요. 정유업계도 다 수입하는 거 달러로 주고 수입해서 그거 여기서 가공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대기업은 그나마 원화로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이 좀 싸지니까 달러로 팔 때 좀 쌀 수 있으니까 좀 여지가 생겨서 옛날에는 이제 대기업들이나 수출 기업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오히려 거긴 살만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건 대기업은 지금도 그 논리는 적용되지만 중소기업 이를테면 외국 원자재를 사다가 여기서 만들어서 다시 뭐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아니면 어디 팔거나 이래야 되는 중소기업 같은 데는 달러로 사오려는데 훨씬 비싸게 주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의 원자재를 사오는데 그럼 중소기업, 정유업계, 항공업계, 뭐 면세점 업계,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 기름 넣고 그다음에 먹는 거 사서 먹어야 되고 다 요새 다 국내에서 산 거 재배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한 음식만 먹고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수입해야 되는데 그거 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베이스로 달러 가치로 하는 게 높아지니까 비싸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걱정도 들어요. 가령 우리가 미국에 뭐 몇천억 달러 지금 이제 앞으로 매해 뭐 200억 달러 뭐 어쩌고 얘기가 이제 나왔었는데 그거 그 땅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 지난번 약속한 거에 따라서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 1억 달러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한국 돈으로 1,400억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1,600억이 필요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아까 우려한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1,400억이 아니라 1,600억이 필요해지는 상황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200억은 누가 마련해요? 추가로. 결국은 우리 기업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건다. 그렇습니다. 기업이 감당한다는 건 그 기업만 감당하니까 그 기업에서 월급 받는 그 기업의 종업원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고 그 기업의 물건을 사서 써야 되는 국민들이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가령 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우리나라 라면이 전 세계적으로 막 열풍이잖아요. 열풍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광풍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팔리는 2달러짜리 라면을 하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국내에서 제조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라면 2달러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동안에는 국내에서 생산 설비에 들어가는 뭐 재료, 인건비 다 합해서 그게 한 2,500원쯤 들어가야 된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게 3,000원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료를 이쪽
받아 쓰는 이쪽에서는 달러를 가지고 해야 되는 그 베이스로는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오르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팔 때는 똑같이 2달러라는 택을 갖고 팔지만 그걸 팔았을 때 들어오는 돈은 커지니까 그거는 기업 입장에서 파는 걸 생각하면 조금 한숨 돌리지만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료라든지 그 베이스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좀 예. 제기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환율이 이렇게 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나라에서 밖으로 나가는 달러 대신에 들어오는 달러가 적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환율은 쉽게 이해하시려면 달러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예. 달러값이 환율이 오른다는 건 달러값이 올랐다. 네. 그러니까 달러가 많이 우리나라에 공급되면 달러값이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달러가 영 말라붙어 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없다. 그럼 달러값이 올라가겠죠. 환율이 지금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국내 주식 시장도 이제 4천에서 한참 밑으로 주저앉아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주식 투자자들이 서학개미들이 이제 달러로 투자할 수 있는 미국 쪽 증시에 다 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 빚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원인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달러가 말라붙었다. 달러가 없다. 왜냐? 말씀하신 서학개미가 지금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 미국에 투자해봤자 얼마나 되겠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 몇 달 베이스로 막 150조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 이를테면 김 선배나 제가 가만 있어봐. 엔비디아가 그렇게 좋다는데 그거 좀 투자해 볼까? 그러면 다 우리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그 달러를 갖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학개미 어마어마한 투자가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달러를 말라붙게 한다. 그것도 맞아요. 둘째, 예전에 수출 기업들이 물론 지금도 우리 수출은 어쨌든 잘 돼요. 팔아요. 그럼 달러로 돈을 받죠. 그럼 그 달러를 한국에 갖고 와서 원화로 바꿔요. 그래야 이제 그 기업에 딱 들어가니까. 그럼 그게 달러로 한국에 공급되는 거예요. 요새는 외국 기업,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서 달러로 팔아도 안 갖고 들어와요. 안 갖고. 거기에 현지법인이 가지고 있어요. 현지법인에 재투자하거나 거기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출 잘 되고 해서 달러가 많이 공급됐던 시절에 비하면 사업개미인데 투자도 많죠. 수출 기업들도 물건 팔아서 수출하고 나서 받은 돈 한국에 잘 안 갖고 들어오죠. 이게 무슨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구조가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공급이 줄어서 달러 값이 떨어지고 달러 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오른다는 건 뭐냐?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우리 구매력이 떨어지는 이 일이 생겨서 지금 달러 값 환율 1,400 하다가 지금 1,475 넘으면 1,473 1,500원대 뚫리겠는데 1,600원도 이제는 어떤 기업들은 각오하고 있다는데 이거 심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우리 지금 방만한 통화량 이 제대로 통화량이 우리 국내 이 돈이 넘친다는 것도 분명히 원인입니다. 이것도 그냥 복잡한 설명이지만 아주 직관적으로 쉽게 설명해 보려면 우리나라에 원화가 넘쳐나요. 그러니까 민간 유동성 규모가 너무 확대돼 있다 이런 거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거죠. 풀려 있는 돈은 원화예요. 원화가 많으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도 원화가 너무 많으면 원화값이 떨어지겠네. 달러 대비 원화가 많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상대적인 값어치는 원화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그게 환율 폭등이고 원화 가치 하락인 겁니다. 물론 거기에 조금 더 경제학적인 설명을 하자면 저 경제가 굉장히 시장 국내 원화 통화량을 계속 제대로 억제 안 하네. 그러면 그 우리 원화에 대한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신뢰, 국제 금융시장의 그 전망도 대한민국 원화는 계속 가치가 하락하겠다. 저기다 배팅해. 그러다 보면 그 탄력 때문에 원화는 더 떨어지고 환율은 더 오르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정부가 특히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 제대로 못 잡고 있고 그다음에 주가는 5천 시대를 반드시 내겠다. 그러면 빤하잖아요. 외국 전문가들이 보기에 가만히 있어봐.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지금 주가 5천에 목숨을 거는 것 같은데 저거 만약에 안 되면 뽀꾸라지면 굉장히 걱정이 커질 것 같아. 딴 일 악재가 많아. 나 주가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통화량 계속 풀겠네. 그러면 원화는 계속 떨어지겠네. 그러니까 원화가 떨어진 쪽에 계속 베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의도적으로 환율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플러스 한국은행이 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강고한 매파 신호를 안 보내는 게 방만하겠네. 원화 넘쳐나겠네. 시장에 그냥 원화가 막
막 범람하겠네. 오케이. 그럼 뭐지? 원화 가치 하락. 환율 올라가. 이게 더 급발진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우리 이제 저 시청자들의 실생활 민생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통화량이 많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가 들썩이잖아요. 물가 들썩이죠. 왜냐하면 달러로 들어오는 그 수입품 가격이 당연히 원화로 했을 때는 올라가니까. 마치 기름값이 지금 1,600원 하다가 우리 그 얘기 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예, 음식도 그렇고 아니 우리 지금 외국에 사다가 먹고 입고 잘 때 쓰는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많이 수출하고 많이 수입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경제거든요. 장바구니 물가라는 말을 흔히 쓰는데 장바구니 물가 가정주부들로 어제 가서 봤던 이 배추 한 단 값하고 오늘 보는 값하고 막 달라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그 달러 얘기 하나만 더 드리면 물론 이건 트럼프라는 국제 어떻게 보면 국제 일진 같은 사람의 폭압적인 처사 때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계속 미국에다가 뭐 연 200억 달러씩 그것도 달러로 갖다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대한민국에 달러가 계속 고갈되겠네. 달러가 뭐 제대로 있을 틈이 없겠네. 서학개미도 투자하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어차피 지금 거기 현지에 재투자하고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한테 목줄 쥐어서 200억 달러씩 계속 쏘기로 했고 그럼 여기 대한민국은 달러가 계속 희박하네. 달러 값이 오르겠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나하나마다 다 환율이 폭등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그 방향성이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우리 환율이 이거 고삐가 풀려도 단단히 풀렸다. 그렇지 않아도 국제 시장에서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이제 좀 우대받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불안한 일들이 많으니까 AI 거품론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달러가 좀 굉장히 좀 비싼 추세는 맞아요. 달러 강세는 맞는데 달러 강세라고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나라가 없어요.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냐?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본의 특수성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놔두다가 뭐 환율 뭐 뉴노멀인데 뭐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서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 신인도의 평가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 쪽으로 불이 번지면 그럼 그때 진짜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안 그러길 바라고 안 그렇다고 설명하는 경제 이론도 많습니다. 저도 그거 뭐 들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고삐 풀린 이 환율 추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고삐 풀린 원화 가치 하락 이재명 대통령식의 표현법으로는 국민 재산이 지금 7% 10%씩 막 댕강댕강 떨어져 나간 이 상황 이거는 그냥 쉽게 묵고하고 쉽게 괜찮아질 거야. 뭐 이러다 말겠지. 이러고 있기에는 상황이 좀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IMF 그다음에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때보다 더 어렵다는 건 조금 너무 비관적이니까 그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세계일보 일면 톱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프린터해 왔다는 것만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이 내용 보여드립니다. 증시 훈풍 성장 착시 3고 시한폭탄 째깍째깍. 그래서 3고를 환율, 금리, 물가. 그렇습니다. 예. 요거 그냥 제가 이 기사는 지금 오늘 처음 봤습니다만 그냥 빨간 펜 선생님처럼 하나씩 간단히 설명드리면 증시 훈풍 김 선배 여기 물음표 다셨네요. 증시 훈풍도 지금 차갑게 싣고 있어요. 오늘 아마 좀 올랐을지 모르겠으나 지난 금요일 날 어마어마한 하락을 급락을 보였죠. 어떻게 코스피가 4%씩 떨어집니까? 이건 한 달치 다 토해냈어요. 아니 제대로 된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에서 어떤 지수가 4% 떨어진다는 건 저는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저런 거는 지금 외국인들 뭐 한국 그렇게 찾아왔다 그러더니 다 던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던지고 나갈 때도 원화를 달러로 바꿔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달러 값이 오르고 원화 값이 떨어지는 작동하는 기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장은 착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증시가 오르니까 잘 되고 있구나. 이건 착시다 이거죠. 세계일보 제목 그다음에 3고 세 가지가 높다. 고환율 지금 말씀드렸죠. 환율이 높은 거예요. 고물가 환율이 높으면 고물가가 거의 필수적으로 동반돼요. 고금리. 자 환율이 지금 우리도 금리를 어떻게든 좀 더 내려야 금리 부담 때문에 서민들 힘든 거라든지 우리 불경기 침체를 좀 금리가 낮아져야 피를 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금리를 못 내려요 환율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3고가 환율 때문에. 왜냐
금리를 내리는 순간 우리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기사에 보니까 이 소위 주가 경제 전문가 20명한테 자 연말의 마지막 한국 그 금통위에서 금리를 과연 내릴까요? 만장일치 못 내립니다. 내릴 수 없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라는 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저도 은행 빚이 좀 있는데 그거 참 그렇죠. 금리가 안 내리는군요. 은행 빚이 있는 분들은 금리 한 0.25%라도 내려오기를 굉장히 간곡히 바라고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대출 때문에 굉장히 양발의 족쇄를 차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떨어지길 바라고 금리가 떨어져야 뭐 시장에 돈도 좀 돌고 금리가 떨어져야 조금 경제의 온기가 느껴진다. 이게 이 환율 이것 때문에도 내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말씀드리면서 저도 좀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라는 문제가 결코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 화법으로 국민 지갑 7%가 댕강 날아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거 환율을 대통령실이나 이 정부의 최고 책임자들이 최고 수뇌부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 200억 달러씩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은 아니더라도 200억 달러씩 따박따박 지금 빠져나가는 것도 이미 예정돼 있잖아요. 15년 동안.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1,500원이 넘어가면 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을 공유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 그리고 약해진 경제 체력이 한꺼번에 드러난 경고 신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만 그 최보윤 수석 대변인 얘기를 얹으면 이 얘기도 했군요. 현장에서는 투자와 생산이 얼어붙고 있는데 정부는 규제 강화와 포퓰리즘 예산에만 몰두하는 경제가 버틸 수가 없다. 기업이 다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규제 혁파를 해야 되고 불필요한 확장 재정에 과감한 조정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돈 풀고 증시 부양 위해서 돈을 푼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증시 5천에 목을 매가지고 돈 풀다가 환율이라는 큰 뒤통수를 맞고 큰 부메랑을 맞아서 우리 경제가 진짜 정말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의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의 경고 이게 지금 경고음이 이미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가령 뭐 대통령실의 정책실장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고 있는 생각은 정부가 주도해서 정부가 찍어낼 수 있는 돈을 마구 풀어놓으면 이 돈이 선순환 구조를 타고 돌고 돌아서 나라 경제에 온기가 퍼질 것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망상이라는 거죠. 세상에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정자도 좋고 이런 일은 없어요. 더군다나 경제에는 돈을 찍어서 돌리면 돈을 찍어서 돈을 푸는 순간 일단 일감으로는 국민들이 내 손에 돈이 들어왔네. 조금 뭐가 경제에 온기가 도네. 그래서 안 먹던 저녁을 좀 사람들이 먹으러 와서 매출이 조금 올랐네. 그렇게 물이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산까지 좋고 정자가 좋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경제는 특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좋으면 산이 뭐가 깎여 나가는 거고 아니면 물이 좋아서 정자가 습해지면서 정자가 젖어들거나 썩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그리고 굉장히 전문적으로 이걸 접근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 정부가 확장 재정 그리고 증시 5천 여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다른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반성할 시점 내지는 최소한 짚어볼 시점 됐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정책을 내놓는 모든 정책의 머릿속에 이게 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지? 이 생각을 하는 순간 경제는 뒷걸음질 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중남미라든지 이런데 그 잘못된 경제 체제에서 막 물가가 우리는 절대 그렇게는 안 갑니다만 지폐를 이만큼 한 바구니 갖고 가야 물건 생필품 하나 살 수 있고 보는 순간에도 물건 가격이 계속 오르는 칠판의 가격을 써놔야 되는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안 갑니다만 이게 돈을 풀고 재정과 이 금융 정책을 함부로 하는 순간 경제는 어느 순간 그렇게 나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곳곳에서 목격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까지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환율 이거 지금 굉장히 위험 신호가 들어와 있다. 그럼 날씨 꼭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